안녕하세요.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조합픽은 영상 하단에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영상을 다 시청하셨다면 댓글을 확인하여 조합픽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는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스포츠 분석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제일 불편하신 점이 뭘까 고민했습니다. 모든 채널들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가족방을 안내해준다 해서 연락을 하면 사이트 가입권료를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저희 스포츠 정보방은 가입권료는 절대로 없습니다. 누구나 입장 가능하며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댓글에 있는 영어를 한번 클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어를 클릭하시면 바로 정보방으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시고 저희 시청자분들과 같이 웃고 떠들며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희 소통방에서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걸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첼시와 셰필드입니다. 첼시가 셰필드를 아주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인을 올리고 플레이하는 팀은 그나마 잘 상대하는 편인데 라인을 내리고 대놓고 수비를 하는 팀은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지난 경기에서도 에버튼에게 무득점에 그치고 졌었습니다. 물론 상대의 세트피스 수비가 너무 좋지 못하고 후반 실점률도 아주 높아서 그나마 골을 우겨넣고 승리하는 그림 정도는 그려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셰필드는 최근에는 400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셰필드가 아주 공격적으로 나서는 양상은 아닙니다. 그래도 리버풀 공격진의 부진을 틈타서 대량 실점을 기록하지는 않았다는 점은 생각보다 큰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세트피스에서의 불안한 모습과 높은 후반 막바지 실점률로 인해서 셰필드가 이기는 시나리오는 생각하기 어려울 듯 싶어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첼시가 어떻게든 이길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압도적인 스코어는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듯 싶습니다. 셰필드같이 더티하게 라인 내리고 수비하는 팀에게는 약한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상대의 세트피스 수비와 높은 후반 실점률을 틈타는 것이 희망적일 것입니다. 첼시의 승리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맨시티와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맨시티는 로드리가 없으면 아예 슈팅을 2개밖에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답답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좌우 전환을 해줄 수 있는 로드리가 있으면 공격수들이 살아나면서 꾸역승이라도 거둘 수 있는 상황이 자주 만들어지는 편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로드리가 없는 상황에서도 경기를 주도하는 등 여전히 스쿼드의 질 자체는 좋은 편이라서 경기를 주도하면서 로드리 중심의 운영을 하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팰리스는 호지슨의 약발도 슬슬 떨어지는 걸까 생각이 드는 순간입니다. 리버풀에게도 최근 1대2로 졌습니다. 그나마 페널티킥 하나가 아니었더라면 또 무득점에 그쳤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일단 개인의 창의성에 기대거나 무지성으로 롱볼을 시도하는 호지슨 감독이 안 좋았을 때 보였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에제와 아예우까지 징계와 부상으로 빠진 상태라서 선수들의 개인 기량도 아예 이 경기에서는 봉인일 듯 싶어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맨시티가 어떻게든 승리를 거둘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로드리가 있다면 좌우 전환이 되면서 중앙에서 공을 전달해주기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팰리스의 공격 전력 누수도 심하고 구글 검색 마징가TV 보여주는 플랜 자체도 단순해서 슬슬 호지슨 체제의 팰리스도 한계를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맨시티의 승리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뉴캐슬과 풀럼입니다. 뉴캐슬은 홈에서는 리그 3위로 강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밀란에게 결국 홈에서도 지면서 UCL에서 조별리그 탈락을 맛보고 말았습니다. 일단 포프도 4개월 아웃이고 트리피어가 징계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홈이라지만 리버풀이나 빌라 등 화력이 좋은 팀들을 상대로는 실점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풀럼이 보여주는 폼과 화력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풀럼은 여전히 높은 라인과 압박이 풀린 상황에서의 공간 허용은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커버하고도 남는 화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일 것입니다. 특히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속도가 상당히 좋아진 모습은 리버풀을 상대로도 3골을 넣을 정도로 성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트로비치의 공백을 잘 메워주지 못하던 히메네즈가 5경기 4골이라는 아주 훌륭한 단기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2.5오버를 찍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뉴캐슬이 홈에서 강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풀럼의 달라진 화력과 뉴캐슬의 주전 400과 GK까지 증발한 상황이라는 점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과감하게 무승부 정도를 노리는 플랜도 효율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5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빌바오와 AT 마드리드입니다. 빌바오는 지난 시즌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더블을 당하기는 했지만 아틀레티코가 늘 빌바오를 상대로는 까다로운 경기를 했음에는 분명합니다. 자신의 홈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사실상 빌바오의 페이스였고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슈팅을 3개만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올 시즌 자신감이 있는 홈에서도 6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승리가 없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기는 합니다. AT 마드리드는 홈에서는 연승을 지난 시즌부터 이어가고 있을 정도로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중 경기 리스크와 까다로운 원정에서의 빌바오를 만나는 일정이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나마 빌바오의 양 풀백의 신체 능력 저하를 생각해서 롱볼로 피지컬적인 장점을 드러내는 플랜을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그나마 이런 상황에서는 라요를 상대로 7골을 넣는 경기를 치르기는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2.5오버를 찍는 것을 1순위로 추천하는 매치입니다. 일단 아틀레티코가 빌바오를 만나는 경기에서는 모두 까다로운 경기를 치렀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빌바오가 올 시즌 상위 순위 팀을 상대로는 여전히 승리가 없는 상황이고 아틀레티코도 측면 롱볼로 빌바오의 약점인 양 윙백의 피지컬적인 약점을 노려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5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분석픽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